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은 교육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나라 진짜 뭐 선행학습? 선행학습 뭐 난리잖아요. 대마왕인 나라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7세고시 요즘은 라고도 하고 그런 게 유행일 정도로 하는데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거 저희가 배울 건데 이러면 애들 정신병 걸려요. 애들이 그 공부를 못 해준대 오히려. 이거 이야, 금지해야 합니다. 선행학습을 너무 라고 과하게 하면 주장하시는 의사 네.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요거 좀 제대로 좀 배워볼까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의 천근아 교수님. 네. 오늘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열심히 빡세게 시키는 게 좋은 거냐? 그 좋은 거라고 믿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대학 간다. 좋은 건 고사하고 큰일 난다. 라는 겁니다. 얼핏 제가 들었더니 그런 애는 잘못하면 2%처럼 된다. 는 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그래서 배우고 무슨 있습니다. 말인지 들어보려고 해요. 세브란스 병원의 천근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 뭐 7세 고시 하여튼 저희가 뭐 잘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조기 교육이 선행학습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네.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래도 부모들은 힘든지 다 알죠. 그렇지만 우리 애 그냥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 들어도. 그래야 좋은 초등학교 가서도 공부 잘하고 그래야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그래야 좋은 대학도 가고 다 그게 딱 미리부터 하는 거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다 아시면서 이렇게 또 근데 이게 이제 한계라는 게 있죠. 선이라는 게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어릴 때 하면 뭐 좋다. 뭐 상식적으로 뭐 옛날에 그건 아주 역사적으로도 조기 교육 하기 위해서 뭐 좋은 학군으로 가고 뭐 그런 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게 어떤 본인이 받아야 될 그 필수적 자극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적정 자극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자극이 들어와야 될 시기인데 그 필요한 내용이 다른 내용이 들어와 버리면은 뇌가 완전히 그 이제 뇌발달의 순리에 완전히 역행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특히 이 학교 입학 전 학령 전기, 그러니까 유아기에는 예. 뇌가 기초공사가 단단해져야 되는 시기예요. 건물로 치면은 집안을 잘 다져야 되는 시기인데 그게 부실한 상태에서 그냥 구조물을 막 고층 빌딩을 이렇게 막 위에다가 쌓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이제 무너지게 되겠죠. 뭐 약간 힘든 일이 생겼거나 뭔가 되게 난이도가 높은 어떤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못 견디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유아기 때만큼은 적어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 과제가 있다. 그게 정서와 사회성인데 보면 7세고시 그 문제를 제가 봤더니 만 5살짜리 아이한테 최소 중학교 수준 예. 그리고 네, 고등학교 난이도가 높은 거 고등학교 독해 수준의 추론을 해라 지문을 읽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 암기거든요. 네. 빠르게 암기해서 1시간 동안 문제를 풀게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떤 기억의 저장도 되지도 않고 그냥 아주 휘발성 있는 그 정서적 경험하고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장기 기억으로 도저히 그 유지가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서 사회성은 굉장히 희생되면서 인지적 과부하만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기초공사도 무너지고 나중에 공부도 결국은 못하게 되고 정말로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될 시기에 스스로 하는 그런 아이가 안 되고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이 높기 때문에 정말로 굉장히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면 그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뭔가 뭐 정서 교육이나 뭐 이게 그때 꼭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얘기는 알겠어요. 그럼 그것도 하고 좀 열심히 살아서 그것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영어 유치원에서 애들이랑 어울려서 잘 영어로 놀면 되잖아. 그런 건 안 미국 됩니까? 애들은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하면 그러니까 이걸 기초공사를 원래 해야 되는 걸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저런 학습을 하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건지. 하여튼 이런 게 궁금한데 네. 교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뭐 자료가 있으시면 그거 같이 보면서 네. 쭉 한번 저 일단 들어보면서 네.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뇌가 되게 공평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과제들을 부여받으면 결국은 이것도 하고 기초공사도 하고 인지적인 것도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인지적인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앉아서 15분도 집중을 못하는 연령대거든요. 예. 유아기는. 예. 그런 아이가 앉아가지고 있을 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기초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게 탄탄하게 그게 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금이 가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일종의 그 뇌과학적인 이론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아동 학대나 무슨 뭐 그런 트라우마라는 것만으로 뇌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자기가 받아야 될 필수 자극이 안 들어오는 것도 일종의 아동 방임 또는 아동기 학대에 속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이 ELA라고 써져 있는 이거를 Early Life Adversity라 그래서 유아기 스트레스를 총칭하는 겁니다. 네. 일종의 유아기 때 받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 뭐 엄마가 뭐 자기를 버리고 뭐 어딜 갔다든지 또는 어린 시절에 뭐 유치원 갔다가 뭐 소변을 지려서 굉장히 친구들한테 생피를 당했다든 그걸 마이너 트라우마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마이너 트라우마나 조금 아동 학대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뭐 누가 체벌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거 다 포함한 거를 그냥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예. 이런 것들을 겪은 이제 아이들이 안 겪은 아이들에 비해서 이 시냅스 생성하고 신경세포 생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예요. 이 점선이 바로 이제 그 매우 활발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매우 이게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조기에 받은 경우, 조기라는 거는 3세에서 6세 예. 정도를 얘기합니다. 학교 입학해서의 그 트라우마는 여기서는 좀 제외를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유아기 조기 교육 관련된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가 이 점선이고요. 그리고 실선이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애들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좀 영어로 써져 있어서 너무 죄송한데 시냅토제네시스라는 게 시냅스 생성이거든요. 예. 예. 그 뉴로제네시스라는 게 신경세포 생성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ELA 온셋이라고 하는 게 트라우마의 시기예요. 차일드후드가 아동기거든요. 보면 어렸을 아동기가 때 시작되기 전에 예. 이렇게 받았을 때 신경세포 생성이라든지 시냅스 생성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왜곡돼 버리는 거죠. 시냅스 형성 속도가 과도한 인지 자극으로 인해서 너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많이 높아진 만큼 제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거가 안 되면 그것도 뇌가 굉장히 뇌 회로가 비효율적으로 돼요. 우리가 제대로 쓰는 회로는 뇌 그 회로가 막 늘어나고 예. 쓰지 않는 회로는 가지를 쳐가면서 이걸 시냅스가 없어져야 제거가 돼야 뇌가 네. 효율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예. 건강한 뇌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게 망가지게 되는 현상이 이 시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저기 그래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전에 삐쭉 아주 급하게 올라온 게 스트레스 지수인 거고 아니요. 이거는 원래 이때가 시냅스가 확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예요. 원래 네네. 그런 거고 어릴 때는 원래 유아기 때 시냅스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시냅스가 형성됐던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거가 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 때 다시 이제 형성이 되고 확 제거가 되는 이 과정, 이렇게 가장 높은 게 태 내에서부터 올라갔다가 가장 하이를 찍는 게 그 유아기 때거든요. 뭐 5살, 4살 네, 정도. 맞습니다. 예, 3세에서 예. 6세 사이. 요때 예. 시냅스가 올라가면 성숙한 뇌회로가 되려면 적정 자극을 주어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엄마랑 눈 맞추면서 부비부비 하고 스킨십도 하고 예. 막 놀고 뭔가 감정적인 그 감정뇌라는 게 이제 그 편도체하고 해마가 네. 우리에게 있어서 예. 기억을 예, 예. 담당하고 공포를 관장하는 그 영역을 갖고 있는 게 변연계라는 부위인데 예. 그 부분이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그 좋은 그런 회로는 남고 예. 좀 불필요한 회로들은 좀 제거가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이 왜곡돼 버리는 거죠. 이런 ELA라는 이런 트라우마가 조기에 있으면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청소년기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흥분성, 억제성 회로 간의 균형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이 파란색이 지금 이 과정인데요. 이게 억제성 회로이거든요. 예, 실선은 정상적으로 두면 실선처럼 되는데 네. 파란 실선, 녹색 실선, 네, 주황색 네. 실선. 네. 근데 점선처럼 된다. 만약에 애가 네.
칠세고시를 스트레스 준비하면 받으면. 이 논문은 어떤 특정 뭐 연구 대상을 가지고 한 연구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22년까지 수십 년간 쌓여왔던 인간 대상, 동물 대상 뇌 연구를 한 논문들을 집대성해서 그 고찰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게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요. 예. 이 ELA는 아까 조기 트라우마라고 했죠. 예. 그런 조기 트라우마를 받은 뇌가 정상적으로 양육된 뇌와 이런 시냅스의 제거 과정이 어떻게 왜 이렇게 달라지냐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잘 양육된 아이들은 이 미세 아기세포가 작동해서 불필요한 시냅스를 잘 제거해 주는데 과도한 조기 교육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이런 그 뇌회로는 예. 이 아기세포 마이크로글라이아라는 건데요. 얘가 비활성 상태가 돼서 그러니까 청소부가 없어지니까 청소부가 일을 안 하니까 불필요한 연결들이 자꾸 제거가 안 되고 불필요한 연결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환경적인 게 아니라 타고난 뇌 중에서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뇌 사이즈가 일반 아이들보다 좀 큽니다. 근데 그거에 되게 유력한 가설로는 어느 시점에서 유아기 때 제거가 돼야 될 시냅스가 제거가 제때 안 돼서 예. 뇌 사이즈가 일반 아이들보다 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이거는 트라우마 때문은 아니에요. 유전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불필요한 뇌에 불필요한 시냅스가 뇌에 남아 있으면 예. 그만큼 뇌의 회로가 정상적이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건데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나쁩니까? 불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잡초가 많으면 좋은 풀이 좋은 어떤 꽃들이 못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잡초를 제거해주고 어떤 노이즈가 제거가 돼야 시그널들을 우리가 잘 흡수하고 그렇듯이 막 너무 뭐 불필요한 것들이 시냅스가 막 있으면 산만해지고. 네네 나중에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엉키게 되면 어떤 정말 중요한 뇌 기능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럼 불필요한 시냅스들이 적절한 시기에 이걸 바로 뇌 가소성이라 그래요.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서 필요한 것만 남고 불필요한 거 제거시키는 과정. 청소를 자꾸 해줘야 되는 네, 건데. 경험이 굉장히 경험과 그 환경적 자극이 좌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특히 만 3세 때까지가 그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 그래서 그때까지를 크리티컬 네. 결정적 시기라고 불러요. 근데 3세에서 6세 사이도 결정적 시기를 지났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전두엽이 제대로 완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두엽이 발달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때는 발달을 유아기는 전두엽이 제대로 그냥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만 7세 때 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40분 못 앉아 있어요. 유아기 때는. 그 전에 가면. 유아기 때는 20분만 앉아 있게 돼 있어요. 과정이. 근데 어떻게 1시간씩 고등학교 독해 문제를 풉니까? 그거는 뇌에다가 직격탄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공부하기까지 아이들이 받았을 스트레스 막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막 그리고 엄마가 또 얘가 뭐 옆집 아이보다 좀 점수 좀 못 받고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볼 거 아니에요. 7세고식을 갑자기 한 번만에 보겠습니까? 모의고사도 보고 뭐 라이팅 리딩 막 그런 거 막 갔다가 막 어디서 뭐 요새 드라마도 있잖아요. 라이딩 인생이라고. 거기 보면 막 문제 빼내고 뭐 예전 작년에 무슨 만점 받았던 아이 거 뭐 받아다가 막 연습시키고 그게 다 암기거든요. 이해에 기반한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의 그 정서뇌 변형계에 속해 있는 그 아미그달라 그러니까 편도체라든지 해마는 결국은 아까 말한 이런 시냅스 프루닝이 제거가 잘 안 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남아 있게 되고 또 중요한 어떤 그 뇌회로들은 제대로 프롤리퍼레이션 증식을 못 하니까 그거를 문제가 초등학교 생기죠. 들어가서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전두엽이 그래도 발달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청소년기 얘기할 건데 전두엽은 언제 완성되냐면 20대 중반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완성되기 전에가 위험하다는 건데. 전두엽은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같은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발달을 아예 시작도 안 한 게 유치원생이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래도 발달을 하니까 근면성도 요구가 되고 40분 뭐 수업, 10분 휴식 그런 구조화된 어떤 클래스룸 세팅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공부해라, 거예요. 외워와라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데 네. 그리고 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되거든요. 공교육에서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거스르냐는 거죠. 굳이. 아마
우리 그 좀 전 뭐 지난 화요일에 사교육 관련해서 네. 그 우리 교육평론가님이 네, 나오셔가지고 이범 선생님 예. 나오셨죠. 이게 예. 이유가 뭐 너무 공부량이 많다 보니 미리 영어라도 미리 다져놔야 나중에 맞습니다. 수학 과학 뭐 필요한 거에 집중할 수 있지 않냐, 뭐 활동 수시에 집중할 수 있지 않냐, 이제 1등급만 받으면 되니까 영어는 뭐 그런 논리를 제시하던데, 그러면서 점점점 내려간 게 유아기까지 내려갈 때는 그게 선을 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뇌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결국은 공부 더 못하게 되고,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자기가 창의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야 될 시기에 난이도 조금만 높아지면 이제 무너지는 애가 돼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유아기 때 스트레스가 예를 들면 학원을 다녀서 그런 지속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아니면 큰 뭔가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 한번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그렇죠. 물론 그게 뭐 다 똑같이 뇌를 뭐 아미그달라, 뭐 편도체와 해마를 다 손상시키고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뭐 이렇게 전체 뇌를 다 망가뜨려서 무슨 다 우울증 환자 되고 다 자살자에 있고 뭐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어떻게 트라우마가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거에 준할 정도로 큰 트라우마다, 스트레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고, 유아기 때는 정말 가장 중요한 환경적 자극은 정서 안정과 사회적인 거예요. 괜찮아 뭐 그런 거.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위로해 주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0세 1세까지는 엄마하고 눈 맞추면서 1대1 관계가 일단 공고해져요. 이 뇌발달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섭리 같아요. 그래서 1대1 관계가 일단은 돼야 그 다음에 1대2, 1대3이 되는 거거든요. 관계라는 게 1대1로 뭔가 안정적으로 애착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그걸 베이스 캠프 삼아서 세상에 엄마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엄마만 있는 게 아니고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밖에 나갔더니 어린이 그 다른 또래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네. 그거를 점차적으로 노출시켜 가야 되는데 이제 요새 너무 안타깝게도 맞벌이가 많고 또 할 수 없이 이제 뭐 나만 애 집에 데리고 있다가 좀 뒤처지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찍 막 어린이집들 보내시는데, 사실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1대1 관계를 조금 오랫동안 유지를 해라. 그게 만 3세. 아까 얘기한 그 크리티컬 결정적 시기까지는 1대1 관계가 돈독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아이한테 1대1 관계에서 눈 맞추고 아이가 이제 옹알이를 하면 같이 옹알이를 하이톤으로 그걸 패런티스라고 하거든요. 그 아기의 목소리로 그랬죠. 그랬어. 누가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면 애가 이제 막 너무 신나하면서 뇌에서 파이어링이 일어나, 시냅스가 막 늘어가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부교감신경계거든요. 줄이는 거예요? 네, 오히려? 코티졸 같은 호르몬은 시냅스 형성을 막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이 코티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HPA 축을 망가뜨리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큰 스트레스가 왔을 때 반응을 제대로 못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아기 때 받은 그 코티졸이 너무 많은 애들은. 근데 이제 그걸 엄마가 잘 해준 아이들은 건강하게 이제 만 3세까지 그 이제 1대1 관계가 정립이 됐어. 그럼 애가 이제 그걸 베이스 캠프 삼아서 아, 이 세상은 참 믿을만하네. 밖을 좀 탐색해 볼까? 그러면서 이제 그 왜 우리가 등산할 때 뭔가 등에 딱 이렇게 단단하게 로프가 있으면 튼튼하다고 믿고 있으면 자신감 있게 위에도 찍고 익스플로레이션을 하잖아요. 탐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큐리티가 그 3세 이전에 또는 2세 이전에 망가져 있으면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가요.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내 껌딱지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지 0세에서 3세까지는 정상인데 4, 5세가 됐고 유치원생이 됐고 심지어 초등학생이 됐는데 집을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는 분리불안 장애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또래 애들은 다 CQ 베이스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그 발달 과제가 탐험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안심은 됐으니. 안심은 됐고 그걸 삼아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 이 세상에 참 우리 엄마 아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뭐 형아도 있고 그러네. 형제 이제 없는 애들은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뜻대로 안 되는 게 많고 내가 친구를 배려했던 친구가 나한테 스티커 선물도 주고 그러네. 그래서 주고받는 것도 배우게 되고
배우고. 내가 저 아이를 배려해야 저 아이도 나한테 뭔가를 주는구나. 기브앤테이크라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배려심 그런 것들이 사회성이거든요. 사회성인 게 막 가서 안녕하세요 하는 게 사회성이 아니에요. 예. 누군가를 배려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게 사회성이 발달되는 건데 그게 만 3세까지 그리고 만 6세까지 그게 확립이 돼야 그 다음에 인지적인 게 들어왔을 때 그 인지적인 능력이 빛이 나고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해버려. 인지적인 거를 미리 해버려. 그러면 순서로 사회성을 손해보면 나중에 이제 지문을 읽어도 이게 뭔 뜻이지? 이 핵심 주제가 뭐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창의성이 확립돼야 될 시기가 바로 6세까지라는 거죠. 그때는 막 상상 놀이도 해야 되고 스토리텔링도 해야 되고 그때 오감도 자극해야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때 이걸 공부하라고 하는 거가 취약 후에는 전두엽이 발달해서 그래 공부해야지 이것도 재밌지가 되는데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발판이 돼 있으니까 발판이 없을 전두엽이 때는 생겼으니까 공부를 하라고 하면 그 자체가 쇼크이고 스트레스여서 그렇죠. 뇌가 엉망이 된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기 교육을 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영어 조기 교육을 보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미국의 5살은 영어를 할 줄 알 테니까 우리나라 5살도 미국의 5살처럼 만들어 보려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가 잘못됐죠? 미국의 5살은 똑같이 영어 공부를 할 텐데 저희는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지금 7세고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냥 뭐 알파벳 배워서 뭐 영어 카드 보여주면서 이건 애플이야. 뭐 mom, daddy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치원생들한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거를 고시 학원 그 영어 맞아. 유명 영어 학원 보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그 빅5, 빅10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거가 제가 선을 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7세 고시는요. 몰랐네. 요즘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 끝날 때 대학 영어 토플 수준까지 끝내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위해서 초등 7세부터 준비하는 거야. 지금 교육계도 난리 났어요. 그럼 5세, 6세 취약 전 아이가 네. 그때부터 토플을 준비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를 배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한번. 소셜 그러면 사회의라고 생각한다고? 사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전 단계가 영어 유치원이에요. 예. 그래서 4세 고시가 나온 거예요. 말이 4세지 3세 때 영어 유치원 들어가서 7세 고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코스가 지금 강남 대치동 영재들을 대상으로 시작됐던 게 전국 전역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6살, 5살한테 말이 안 돼. 근데 가르치면 그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걔네들 그래서 이건 드라마 얘기긴 하지만 거기서 막 가슴 통증 호소하면서 응급실 실려가고 그런 애가 잘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정말 제가 그리고 정말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엄마들이 항변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잘 따라와요. 심지어 합격도 했어요. 그런 애들은 시켜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두고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잘 따라온 게 아니에요. 잘 따라가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엄마한테 재밌다고도 얘기해요. 근데 그게 진짜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엄마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의 정서사회성은 구멍이 뻥 뚫립니다. 언젠가는 터져도 터져요. 그게 중학교 때 터질지 고등학교 때 터질지 대학교 때 터질지 시집가서 터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터져요. 그게 정서적인 공백이 생기는 것과 인지에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습을 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공부는 잘하는 애가 되지 않을까? 최소한 공부는 잘한다. 정서는 안 기자님 기분 나쁘실 때 대부분 사람들하고 대화 잘 돼요? 안 되죠. 화가 나가지고 안 되죠. 우울한 환자들이 제대로 집중되지 않잖아요. 우울증의 증상 중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IQ가 뭐 영재 수준의 IQ여도 그거 발휘가 전혀 안 됩니다. 세컨더리하게 2차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정서사회성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뭐 좀 EQ가 높아 좀 사회성이 저 사람은 좋네. 그게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 동기와 의욕과 공부 의욕과 자기주도 학습과 그리고 창의력과 어찌저찌해서 막 정말 달려가지고 좋은 스카이 뭐 명문대나 의대를 들어갔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예, 저는 의대생들 맨날 보지만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부모님이 성적 사정할 때 막 찾아오고 그러신 분들 정말 많아요. 의대생들 중에 얘가 예. 어떻게 자랐을까 저는 그런 어. 생각하거든요. 좀 의대생들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음. 그러니까 의대 보내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야망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로 만드실 생각을 해야지 명문대 예. 보내고 의대 보내는 게 보내면 난 할 일 다 했어가 아니고 그 아이의 평생 남은 인생 그 아이가 정말로 성공적인 삶의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냐 공부나 성적이나 어떤 명문대 들어가고 그런 좋은 직업을 갖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예, 예. 더 크게 될 수 있는 거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이제 드러납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고등학교 때 무너지죠. 청소년기의 뇌의 특성 때문에. 왜 그렇게 바뀌었지? 저희 딸도 영어 유치원 보냈고 영어 유치원 다닌 거기는 이제 소프트한 곳이요. 예 다닌 덕분에 영어를 빨리 익혀서 네. 요즘에는 영어를 꽤 잘해요. 몇 학년이에요?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죠. 음. 그래서 나는 잘 맞는 애들은 영어 유치원 괜찮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때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영어로 그냥 놀던데 그 유치원에 가서 그냥 원어민 선생님이랑 미국 아이들의 그 나이 또래처럼 놀길래 네. 그런 거구나 싶었는데 요즘은 영어 시험을 보는 모양이죠. 그거랑 조금 달라요. 토플 준비를 영어 하더라고, 유치원이 진짜로.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야 되는 유명 그 영어 학원을 예.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인 또 영어 유치원이 있나 봐요. 저도 이제 하도 애들 키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요새 지금 예.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점점점 그래서. 내려갔지? 굉장히 놀랐는데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도 종류가 좀 다양하긴 한데 이제 어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는 어머나 저희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을 어릴 때 보냈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해서 예. 그만두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냥 공교육의 시스템 속에서 영어를 했고 그런데 결국은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영어 유치원 다녔던 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결국은 4, 5학년 때 이제 제가 미국 연수 갔을 때 예. 맞아. 영어 한 게 그게 이 아이들의 이제 가장 지금 다 컸지만 그게 가장 좋았다. 그게 가장 나를 자기네들이 영어를 잘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라는 거죠. 애들마다 다. 그 아이는 우리 따님은 조금 영어에 대한 어학 능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모국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탄탄해야 예. 제2외국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고 기본적인 모국어 능력이 좋고 엄마하고의 관계가 좋고 다 그게 애착 그런 것들이 탄탄하게 있으면 제2외국어도 잘하는데 사실 살아온 인생이 만 3세까지는 얼마 되질 않잖아요. 예. 면접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예. 어쨌든 지금 기형적인 사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뭐 모든 사교육을 싸잡아서 지금 뭐 음악 예술 그런 사교육까지 우리가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네. 또 보편적인 어떤 영어 유치원 뭐 영어 유치원에서 훨씬 공부보다는 놀기도 많이 하고 뭐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런 야외 활동이나 뭐 체험을 많이 하는 영어 유치원은 굉장히 좋겠지만 예. 이제 영어 유치원이면서 굉장히 학습 위주인 데가 있고 예전에 제 환자 중에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요. I wanna go to the bathroom. 입 밖에 못 내서 화장실을 참다가 수업 시간에 그 바닥에서 소변을 지려버리는 여자애가 예. 한 4살인가 5살 되는 여자애가 왔었어요. 예. 제가 그 당시에 강남에서 전임을 할 시절이었고 네, 전문의가 아직 안 예, 됐던 예. 시절이었는데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바이올린, 첼로, 플룻을 하고 있고 피아노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게 25년 전 얘기거든요. 세상에. 그 아시죠? 조기 교육이 한때 확 붐이 있었다가 네, 한때 네, 사그러들었다가 네. 다시 지금 최근 10년 사이에 확 이러는 거. 근데 그 당시였던 것 같아요. 25년. 그때 그 아이한테 그 한국말을 못하는 그 영어 유치원 분위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영어 유치원 일단 끊고 일반 국공립 일반 유치원으로 옮기셔라. 그리고 그
바이올린, 첼로 뭐 다 하시냐. 둘 중에 하나만 하든지 현악기는 유아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애가 피아노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교육도 이제 그 한 개만 남기고 다 끊고 그래서 뭐 한 3달 만에 뭐 소변 지르는 거 싹 없어졌던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의 기질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사교육도 심하구나.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예민한 아이들은 못 견뎌요. 그럼 말- 얼마나 힘들어 그거 그 하는 게. 말씀하셨던 그런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인 성장에 자극을 방해를 주는 건데 그러면 그게 사춘기도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나요? 사춘기 때도 그쵸.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는 애와 와 정말 진짜 유독하다, 참 유별나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의 이제 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뇌가 이렇게 이게 후두엽이고 이게 전두엽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 5세고 여기 20세까지 있고 보시면은 지금 한 이쯤이 17세쯤 되는 연령이거든요. 네. 근데 17세에도 지금 보면 앞에까지 파랗지가 않죠. 이 파랗게 파란 되면 색깔이 뭐가 성숙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 성숙함이라는 거는 뇌가 수초화가 되고 예. 아까 얘기했던 시냅스가 불필요한 것들은 좀 제거가 돼주고 건강한 시냅스들은 좀 남아 있고 예. 이제 그게 maturation 뇌 회로의 성숙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지금 보면 20세까지도 20세가 되니까 겨우 파란색으로 지금 덮여졌잖아요. 이게 전두엽이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건축물로 치면 계속 사춘기의 두뇌는 전두엽도 공사 중이다. 아. 언더 컨스트럭션이다. 그래서 20살을 성인으로 하는 게 이유가 있구나. 25까지 완공이 돼요. 25. 아. 그래서 청소년기를 25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남자들은 40까지도 그래요. 예. 네. 예. 근데 이게 정상적인 뇌발달인데도 이렇거든요. 네. 근데 아까 조기에 그런 스트레스 받거나 트라우마를 받은 애들은 느려요? 더 느려요? 아니 변형 밑에부터 지금 충실히 올라오질 그렇지, 못했는데 그렇겠네. 계속 이게 영향을 주거든요. 아이고야. 순서를 거스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변형계는 아. 유아기 때 어. 이제 활성화가 다 돼버렸어요. 예. 근데 이제 전두엽 근데 변형계가 활성화가 됐는데 음. 그 제대로 활성화가 된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사춘기 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성 호르몬들이 막 나오면서 그게 변형계를 무지하게 자극을 합니다. 특히 편도체를. 편도체라는 거는 되게 이렇게 약간 공포. 우리가 뱀을 보면 막 도망가고 예. 조금 뭔가 위협적인 사람을 위험을 감지하고 야 너 도망가야 돼. 그래서 플라이트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불안을 담당하고 공포를 담당하는 그런 뇌 영역이 편도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이미 유아기 때 제대로 그 기능을 못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사춘기 이제 두뇌가 되면 그 테스토스테론이나 그런 성 호르몬들이 예. 거기를 계속 자극을 하니까 전두엽은 지금 통제할 준비는 통제소는 지금 막 공사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막 지방에서 막 이제 컨트롤 타워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막 이제 뭐 우리도 이거 해주세요. 막 떼쓰고 막 불나고 좀 죄송하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재난재해도 막 생기고 뭔가 하여튼 문제들이 막 생기면 예. 그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여전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탑다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기 교육을 해서 인지 기능이 이제 망가진 상태에서 건물의 토대 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사춘기 때 와르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사춘기 때 어찌저찌 해서 잘 예. 넘어가도 예. 그게 우리가 살면서 좌절이나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봤죠. 봤죠. 예. 그럼요. 힘든 일 굉장히 많잖아요. 예. 뜻하지 않게. 네. 그럴 때 잘 견디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거 하죠. 진짜 중요해요. 레질리언스. 인생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가장 예. 중요해요. 그 레질리언스를 바로 관장하는 게 변형계예요. 변형계가 탄탄해지 인진 전두엽이 그걸 관장하는 게 아니야. 예. 아 나는 그래도 늘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었고 나는 늘 뭐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야. 괜찮아. 다시 하면 좋은 되지. 기억들 정서와 연결돼 있는 해마에 저장돼 있는 히포캠퍼스 해마라는 영역에 저장돼 있는 좋은 기억들이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뭔가 거기가 불안해.
어릴 때 공부한 거라고는 앉아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는 영어 단어 암기하고 막 독해하고 그랬던 기억밖에 없어. 그거는 사실 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그 나쁜 경험만, 네거티브한 부정적 경험만 그 아미그달라와 해마에 연결된 거기만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좌절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지고 막 회피해버리고 별것도 아닌 건데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조금만 난이도 있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 심지어 시험도 난이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예. 조금만 그냥 생각해서 풀면 되는데 무서워서 못 풀어. 얼어붙어가지고 얼어붙어 버려요. 그건 어릴 때 어떻게 해야 잘 길러져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감이에요. 결국은. 정말 그냥 애착부터 시작해서 0세, 1세, 또 2세, 3세, 또 3세, 6세 다 발달 과제가 홈워크가 있거든요. 태스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수 안 하고 넘어가면 언젠가는 그 단계로 다시 내려가야 돼. 퇴행을 하는 거예요. 되게 뇌가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섭리적인 그 순리 같은 건데 그거를 어기고 뭔가 더 좀 일찍 해보겠다고 일찍 뭔가를 그냥 가르쳐 보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절대 뇌는 공평합니다. 손해를 보는 곳은 어딘가에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엄마하고 너무 유착이 길었나? 왜요? 너무 회복 탄력성이 좋으세요? 저는 회복 탄력성이 너무 좋은 거를 지나쳐서 좌절을 안 하죠. 좌절 자체를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 예를 들면 무슨 남이 나를 욕하거나 악플을 달거나 하면 그래도 처음에는 좀 마음 아프다가 그래도 나는 일어나잖아요. 악플 때문에 자살하고 그러는 게 다 회복 탄력성이 약해서 그러는 건데 그렇죠. 저는 너무 과잉이라 알았어. 아유,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부모님이 굉장히 부모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반성을 안 하고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인간의 발달이나 인간의 인성은 절대 환경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타고난 네이처,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DNA, 네이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타고난 거. 그거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하고요. 되게 예민하게 너무 불행하게도 까다로운 아이들이 한 10%쯤 돼요. 그럼 까다로운 아이들이 향후에 저희 만나러 오는 이제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있는 애들은 특성이 뭐냐면 리듬이 그 영아기 때부터 젖을 주거나 우유를 주면 울음도 좀 그쳐야 되고 때가 되면 잠도 자고 좀 놀아주면 웃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죠. 엄마도 인간이니까 화가 나고 얘가 나를 잠을 안 재우네. 그래서 좀 약간 미숙하고 본인이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엄마들은 애를 꼬집는 엄마도 있어요. 자기 깨우고 너무 힘들게 했다고.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신 분들인데 대부분은 애를 잘 보려고 애를 썼지만 너무 본인이 힘드니까 애가 막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져. 그러다 보면 그냥 한참 그 순한 아이들은 막 눈 맞추면서 엄마가 힐링도 되고 웃어주고 그러니까 애를 통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애 보고 싶은 마음에 막 나갔다가도 일찍 들어오고 이제 그러는데 아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엄마도 인간인지라 한 이 아이는 10점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90을 줘야 되는데 그 엄마가 이 아이한테 한 20만 준단 말이에요. 엄마가 힘들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30점짜리 아이인데 잘 타고난 아이들은 90점을 이미 갖고 태어났어. 순하고 이쁘고 그냥 리듬도 때 되면 탁탁 차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easy child, 순한 아이. 그런 아이들은 부모가 엄마가 너무 예쁘니까 한 10만 줘도 되는 걸 90을 줘. 그러니까 걔는 18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10과 90의 차이가 30과 180의 차이로 되는 거지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바로 이 궁합이라고 그래요. 양육의 궁합. 있거든요. 근데 까다로운 아이들이 참 불행히도 엄마들이 예민할 가능성이 좀 높죠. 왜냐하면 약간 유전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엄마도 예민하니까 애도 예민하겠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아빠라는 유전자랑 이렇게 이제 또 섞이니까. 근데 어쨌든 엄마가 까다롭고 아이도 까다로운 게 가장 최악의 궁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애가 막 가시를 내뿜으면 엄마가 그 쿠션이 되라. 얘가 물을 내뿜으면 엄마가 스펀지가 돼서 흡수해야 된다. 그걸 버퍼링 한다고 하는데 버퍼링이 안 되면 아이가 계속 아까 애착, 충족이 안 되고
엄마는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화도 내고 예. 또 미안하니까 또 애를 한없이 잘해줬다가 되게 비일관적인 양육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헷갈리게 되는 거. 엄마는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걸까? 나를 미워하는 걸까? 왜 이럴 때는 나를 안아주는데 이럴 때는 왜 날 뭐라고 하지? 그러면서 엄마하고의 신뢰가 깨지면서 세상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정신적인 병리 현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엄마의 양육의 태도가 결국은 아이가 그 뿜어내는 어떤 유전적 특성, DNA, nature, 그 기질, temperament 그런 것들이 엄마로 하여금 양육의 어떤 그 질을 예.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를 좌우한다. 되게 무서운 얘기도 하고 무서운 좀 얘기네. 너무 참 그러면 슬픈 이야기. 사춘기 아이들도 이게 말씀하셨대로 뇌도 아직 이상하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렸을 때 말씀하신 정서적 그것처럼 그냥 다 참아주고 그래 너는 난 다 참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어릴 뭐 때는 어떻게 해야 그냥 돼요, 다 오냐 자, 받아. 아까 전두엽 얘기했잖아요. 네. 전두엽이 공사 중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전두엽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애가 막 갑자기 나 오토바이 탈래, 스쿠터나 뭐 옆집 친구가 있으니까 나도 사줘. 예. 그러면 사줄 겁니까? 못 사주죠. 그리고 막 갑자기 애가 연락이 안 돼. 예. 그랬더니 막 그 PC방에서 밤을 샜어. 컵라면 먹으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와서 거짓말을 해. 뭐 친구 집에서. 그거 전두엽의 문제예요. 숙제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힙합 바지 입고 그 힙합 바지가 뭐 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 이걸 이제 또래 압박이라고 그러거든요. 또래 압력. 그러니까 또래 압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주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래 따라서 하는 거고 또래가 하는 거 다 좋아 보이고 또래 안에서 그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본인의 어떤 판단 능력 없이 친구가 담배 피고 뭔가 술 마시고 뭔가 좀 어떤 안 좋은 거에 손을 대면 왠지 좋아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그 좀 이건 무서운 얘기인데 자기가 섬기는 그 뭐 되게 유명 연예인이나 예. 셀럽들이 좀 안 좋은 사고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뭐 자살 또는 이제 그런 걸 하면 가장 베르테르 효과에 노출돼 쉽게 있어요. 노출되기가 쉬운 아, 또래 그래서- 따라 하니까. 네. 베르테르 효과는 다 아시죠? 예. 네. 그 베르테르가 자살을 한 것 때문에 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어. 자살한 것 때문에 그 당대 네. 그 네.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예. 그 소설에 빠져가지고 어. 그런 것처럼 그 자기가 섬기는 우상시했던 어떤 연예인이나 아니면 자기가 너무너무 애착 대상이었던 가족 중에 한 명이 가까운 사람이 그런 자살을 하면 충동적으로 따라서 자기도 똑같은 행동을 하기가 너무 쉬운 그런 연령대가 이 청소년기, 사춘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때는 전두엽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돼. 예. 근데 그거를 뭐 선생님이 하시겠어요? 옆집 뭐 형님이 하시겠어요?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컨트롤은 청소년 해줘야 된다는 컨트롤 뜻이네요. 타워를 어. 외부 외장하드 연결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탑재가 예. 이게 지금 끝나지 파이널라이즈가 안 됐으니까 컴퓨터로 치면 전두엽이. 예. 그런데 이럴 때는 아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그런 구나 하는 거에 그 위로형 부모는 안 돼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아 위로도 해줘야죠. 그걸 카운셀러형 부모라고 해요. 예. 근데 우리가 왜 뭐 스포츠에서 코치 있잖아요. 예. 코치들은 어떻게 해요? 좀 문제 해결 과정도 공유하고 가이던스, 리미트 예. 세팅을 해준다고 하죠. 한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고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하지만 이 선 안에서는 네가 자유로워. 너에게 모든 걸 자율권을 줄게. 라고 하는 거. 그게 청소년기에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게 전두엽 역할이고 그게 코치형 부모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기를 부모가 어떻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막 아이한테 혹시 미움받을까 봐 예. 싫은 소리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 상담해 보면 의외로 아이들은 혼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만들어낸 말이긴 한데 예. 너무 혼내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날 짓 했으면 얘는 언제 혼날까? 라고 약간 이렇게 그 대비하고 있어요? 대비라기보다는 마음의 준비. 기다리거나 약간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가 혼을 안 내고 오히려 그냥 자식 넘어갔다. 눈치만 봐. 어. 약간
부모들이 죄책감이 많은 부모들이 있거든요. 예. 아이한테. 뭔가 못 해준 게 맞벌이 있거나. 부부들 특히 그렇지. 시간 많이 못 보낸 예. 부부들. 그럼 막 애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걸 갖고 막 물건 사오. 그거 너 지난번에 이거 TV 보다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사다 줬어.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될 거야? 나는 그냥 말만 했는데 엄마 아빠가 사다 준대. 그러면서 스포일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욕구를 딜레이 시키거나 어떻게 이렇게 충족감을 조금 지연시키는 능력이나 참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전두엽 기능이 참는 능력인데 부모가 그 역할을 안 해주고 아이를 마냥 허용만 해준다면 아이들은 그 들끓는 변형계가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 이제 나중에 되갚음 당해요. 아니 언제는 나 다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더니 왜 이걸 내가 나가서 여자친구랑 같이 살겠다는데 왜 못하게 예. 막 그런다거나 내가 뭐 열흘간 좀 학교 안 가고 그랬기로서니 그게 그동안 뭐 뭐 가만히 잘못해. 있다가 왜 그래 이제 그렇게 된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야 된다. 청소년기 두뇌는 이제 자동차로 비유하면 최신 경주용 자동차의 엑셀을 갖고 있는 100년 전 포드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장착한 자동차다. 엑셀만 좋구나. 엑셀만 신형인 거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군요. 어디로 튈지 모르죠. 대부분은 사춘기를 무난하게 보내는 편인데요. 예. 머릿속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부모가 아셔야 되고 부모님 앞에서는 굉장히 수능적이고 모범적이고 그래 보여도 아이들이 몰래 스마트폰 뭐 다 없이 요새 강남에 지내는 애들도 많다고는 하지만 몰래 이렇게 공기계 사다가 하는 애들도 꽤 있고요. 약간 부모 몰래 머릿속에서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겠죠. 나름 전두엽을 최대한 작동해서 눈 피해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브레이크 역할을 안 해주시고 그냥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아이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뭐 상전이야. 적절한 그리고 포인트가 뭘까 그게? 선을 넘는 거죠. 공격적인 거, 욕하는 거. 그런 거는 못하게 해주면 안 되는 거고. 자, 화, 네. 불안, 속상함, 솔직한 감정 표현하는 거 오케이. 네. 그거는 오히려 확 판을 깔아줘요. 멍석 깔아주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엄마가 나, 아빠가 나 이렇게 해줘서 속상했어. 그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면 많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시면서 이야 네가 그런 감정을 표현하다니 아빠 오늘 기분 너무 좋다.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약오르니까 애가 아빠 너무 그 얘기가 더 듣고 싶다. 네가 그런 표현을 하니까 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너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빠는 굉장히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져. 그래서 하던 일 다 멈추고 뭐 잠깐만 이리 와봐 그게 아니라 잠깐 우리 이야기 좀 더 하자. 나 네가 지금 말한 거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 그러면 이제 아이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말하면서 정리도 되고 약간 김도 빠집니다. 그렇지. 화가 막 나다가 이성적으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빠지지. 자기가 말을 이렇게 화를 낸 게 약간 논리가 없거든. 이렇게 맥락이 없어. 그냥 부모가 그 조금 자기 말 안 들어주고 좀 짜증나게 했는데 뭐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또 이렇게 논리가 안 먹히네. 그러면서 아 됐어요. 뭐 됐고요. 뭐 라면이나 끓여주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를 자꾸 유도하고 그 화에 대해서 분노 표현하는 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야, 너 진짜 그런 표현을 해줘서 고맙다. 네가 혼자서 그냥 표현 안 하고 아빠한테 말 안 하고 삐져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표현을 솔직하게 해주는 것이 이 부모는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막 인커리지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문짝을 그냥 발로 팡 찬다거나 핸드폰을 집어 던진다거나 엄마한테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할 법한 그런 그런 욕들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엄마가 어떤 엄마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딱 아니야 땡땡아 그거는 지금 선 넘었어. 부모한테 이런 요구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애가 딱 표정이 이렇게 약간 자기도 뭔가 찔리니까 딱 선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부모가 그 즉시 말을 못하고 이제 들어주면은 그게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 엄마도 그 자식들이 이제 몸집이 커지고요. 이렇게 약간 세게 나오면 이렇게 하고 아빠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아빠한테 이제 혼내주라고 막 혼내주라고 그러고 아빠한테 모든 거를 이렇게 담당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훈육의 역할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음. 아빠가 뭐 관계가 안 좋진 않지만 아빠들은 대체로 그렇지. 아빠가 그 주는 표상은 엄격함, 예. 그리고 무서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봐도 질 것 같은 두려움의 오소리티의 대상이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을 동원을 해가지고 아이를 조금 잘못했기로서니 잡게 한다? 그건 좀 비겁하신 거죠. 엄마하고 평소에 관계도 좋았고 대화도 많이 나눴다면 엄마가 한계를 딱 했을 때 그게 훨씬 파워풀하다. 평소 관계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대화도 잘 안 나눴던 아빠를 갑자기 등장시켜가지고 예. 아빠 보고 얘 혼 좀 내줘요. 얘 오늘 나한테 욕했어. 예를 들면 엄마랑 둘이 있는데 엄마한테 욕을 하고 문을 차고 들어갔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하면 너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선 넘었어. 라고 하는데 라고 안 듣는 그러면 거. 넘었거나 말거나 보통 안 그럴 들을 것 때는 같아요. 그거를 말을 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네. 예. 네가 이거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아야 해. 예. 그럼 애가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그거가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고 그냥 반사하지 않아요. 보통 그럴 때 엄마들은 같이 욕을 하면서 내지는 보통은 이놈 자식이 그렇죠. 어디다 대고 그렇죠. 시작해서 이놈 자식이 어디다 대고 예, 바로 엄마한테 이제 욕이야. 또뭐 잡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뭐 애가 이제 눈 안 맞추고 이렇게 피하고 너 이리 안 방으로 와? 가잖아요. 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너 어디 엄마가 얘기하는데 등을 돌리면서 뭐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게 아주 티피컬한 일반적인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해야 할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공격성 정도가 어느 정도가 한계냐는 거지. 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공격성? 아니 엄마가 아이야. 그럴 때 공격적이지면 안 돼요. 공식적이면 목소리 안 돼? 쫙 까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부모님들한테 연습하라 그래요. 지금 딱 우리 이진우 기자님 표정 있잖아요. 약간 무표정인 듯하면서 그렇다고 화는 안 난, 되게 진지한, 엄중한 표정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업셋되지 않았어. 업셋되는 순간 저는 아이한테 이미 오히려. 졌다고 얘기해요. 약점을 드러냈고 아이가 공격할 포인트를 약점 포인트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화를 내면 안 돼. 부모는. 그럼요. 그 부분을 아이는 건드려요. 네. 엄마 화났네. 엄마 화났네. 그러면서 아이는 자기가 화난 이유를 그 엄마의 화난 말투와 표정에다가 투사를 합니다. 내가 엄마가 이래서 내가 화가 난 거야. 엄마가 나한테 말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난 거지. 사실은 지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미를 주는 거죠. 혐의를 엄마한테 뒤집어 씌우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청소년들 이제 우리끼리 어른들끼리 하는 전략 같은 건데 절대 빌미를 제공해주면 안 돼요. 캄하셔야 돼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일단은 그래서 너무 화가 나면 베란다 같은 데 나가서 숨 고르게 하시고 목소리 한번 쫙 깔아서 뭐 땡땡아 이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평소에 어떤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를 미리 설정해 놓는 일종의 가훈처럼 뭔 절대 안 돼. 아니 폭력 우리 집의 폭력과 언행의 폭력은 안 된다. 거짓말 안 된다. 도둑질 안 된다. 몰래 돈 훔치는 애들 많거든요. 그리고 뭐 게임머니라든지 그런 거 핸드폰 유료 결제하는 애들도 막 100몇만 원씩 막 날라오고 80몇만 원씩 막 날라오고 그런 애들 청소년들끼리 때 많거든요. 소액 결제 같은 거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점을 미리 설정을 해놔야지 사후에 대책을 하면 안 먹혀요. 잘. 그래서 청소년기를 이제 앞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이 우리 애는 없을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일종의 보험 같은 거 들어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집에 일종의 규칙 같은 걸 정해놓으면 애가 이제 늘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뭐 냉장고에도 붙어있고 뭐 이렇게 자기 방에도 붙어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여기저기 제가 붙여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이렇게 보고 다니면서 본인도 각인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를 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돈을 훔치는 거라든지 자기도 핸드폰 소액 결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쫙 하다가도 조금 멈칫하게 되죠. 스탑 사인이 생기는 거죠. 머릿속에. 알람이 울려지는 거예요. 그 알람 역할을 하는 게 전두엽이거든요. 하다가 내가 이건 하면 안 되지. 이건 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 친구한테 이렇게 내가 아무리 다른 애들이 얘를 때려도 나는 때리는 건 아니지.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전두엽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미리 해두면 그래도 청소년기를 그나마 사춘기를 조금은 무난하게 보낼 수 있는 엄마하고 거지. 관계, 부모님하고 관계 틀어지지 않고 잘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들 위협하는 거 절대 안 돼. 협박하는 거. 너 그렇게 하면 아니 제 그 보호자 중에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중3인데 아빠가 뭐 사업하시나 봐요. 네가 그 뭐 3등급인가? 예. 3등 고등학교 들어가서 3등급 안에 못 들면 예. 아빠는 사업을 접고 어. 널 데리고 시골에 내려갈 거야. 예. 그게 본인은 협박인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있는 데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요, 제 아이의 인생은 제 인생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자기가 사업할 이유가 없대요. 이걸 듣는 아이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기가 3등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의 그 학습 능력과 아버지의 이 그 사업의 존폐, 아버지의 인생이 자기하고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그게 협박이에요, 바로. 근데 아버지 말로는 나는 얘를 너무 사랑해서 얘가 제대로 인생이 안 풀리면 저는 사업에 의미가 없어서 시골 그냥 다 사업 접고 시골 내려가겠대. 예. 그런 식의 협박을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게 협박인지도 모르고. 너는 내 인생의 전부고 네가 공부 못하면 뭐 아빠 엄마는 삶의 의미가 없어. 뭐 그런 말 많이 하시는 분들 왜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네. 그런 말도 일종의 협박입니다. 협박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돼? 나 얼마 전에 뭐 안 하면 나 그런 거 많이 그게 아니라 하는데. 아들 낳아서 얘기했죠. 네? 이렇게 하다가 엄마 앞에서 나 안 해. 탁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너 다시 집어. 보통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팽팽한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집으면 굴복하는 거잖아. 안 집어? 근데 또 안 집는데 내버려줘도 엄마가 지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해? 이거는 누구 하나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어야지. 예를 그건 들면 던진 건 집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안 집고 다시 지방에 들어가서 문을 탁 걸어 잠그고 닫아버렸어. 그럼 안 집었잖아? 그러면 그거를 그냥 놔두면 이건 내가 엄마가 지는 것 같고. 근데 그걸 다시 집게 하려면 무력으로도 쉽지 않고 일단 잠근 문을 따야 되잖아. 그럼 이제 큰일 벌어지는 거야. 막 망치가 동원되고 뭐. 직접 겪으신 실화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던지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애가 던지는 거 어떻게 했어? 그러면 너 그거 다시 집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그 말을 뱉은 순간 돌아올 수가 없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지 이제. 다시 짓게 만드는 표현을 달리 해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네가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던진 거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질 걸로 기대한다. 그렇게 해야지. 다시 집어하고 그렇지. 지금 이 말하고 좀 다르죠. 그렇지. 다시 집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그러나 근데 네가 저지른 행동이고 네가 던진 거기 때문에 네가 책임지리라 믿는다. 그러면 만약 안 집더라도 그게 저쪽으로 가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거 집어주시면 안 되죠. 언제든 네가 집을 거라고 믿는다. 기다리겠다. 그러면 지가 아마 엄마 아빠 다 잠든 다음에 몰래 밖에 나와가지고 짚고 이제 문 따고 나와가지고 짚고 또 문 잠그고 들어갈 거예요. 답이네, 맞네. 헤게모니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팽팽하게. 사춘기 아이들이 막 화를 많이 내잖아요. 부모한테. 네. 많이 낸다는 건 얘가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거구나로 이퀄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춘기 때 화 안 내보셨어요, 부모님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냈잖아요. 아니, 뭔가 그럼요. 지금 우리 아드님이 따님인가?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여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지가 할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엄마 그렇죠. 아빠는 권력자잖아요. 가정에서요. 예. 자기는 소심하게 반항을 그렇게 해야 자기 지분을 확보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똑같이 친구처럼 헤게모니 싸움을 하면 안 되죠. 컨트롤을 해야죠, 아이를. 컨트롤을. 어른처럼 보여야죠. 분명히 나는 네가 던진 거에 대해서 책임지리라고 믿어. 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엄마가 다시 집어!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아이는 엄마를 더 무시하게 돼요. 권위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기까지는 얼마나 연습을 평소에
많이 야. 하셔야 돼요. 그게 몸에 배어서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면은. 타고난 부모가 있는 거예요? 타고난 부모라기보다 이제 많이 이제 공부하시고 사춘기를 앞두고 아니면 이제 많이 뭐 큰애 둘째에서 뭐 깨져가면서 셋째한테 적용을 한다거나 학습이 되신 거죠. 자녀와 기싸움하지 말자. 해결만이 기싸움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대들은 이 모순 덩어리 약간 좀 그 치킬과 하이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어떨 때 얘네들 그 중학교 때 애들 보시면 서로 웃기려고 막 서로 유머 경쟁 대회 같은 거 하는 네. 거 보시죠. 네. 저도 어릴 때 보면 TV를 안 보는데 예전에는 TV 그 요약이 있었잖아요, 신문에. 그거 보고 마치 본 것처럼 해가지고 야 어제 말이야 그 주인공이 결국은 그렇게 됐더라 하면서 막 재밌는 얘기해서 애들한테 막 그런 게 있는 게 이제 그 좋은 측면이고요. 사춘기 때. 사춘기 때는 호기심도 많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뭐든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그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하고 일단 친구가 한다니까 나도 할래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런 측면이 좋은 거지만 동시에 어리석은 위험을 막 감수하다가 사고도 나고 다치고 또 정말 큰 어떤 진짜 문제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절망감으로 추락하는 성향도 강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뭐 TV 시사 뉴스를 보면서 뭐 사회가 왜 이래 막 왜 이렇게 데모들을 하는 거야 막 그러다가 야 엄마랑 분리수거 좀 같이 하고 오자 그러면 왜 엄마는 손이 없어 말이 없어 엄마가 하고 오면 되잖아 나 지금 숙제해야 된다고 그럼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그렇게 반항하는 그러니까 어른스러움과 아기 같은 면이 공존하는 게 10대거든요. 그거를 특성을 부모님이 알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다가 아직 전두엽이 완공도 안 된 애한테 너는 말이야 응? 그렇게 어른스럽게 그런 어른인 척을 다 하고 뭐 용돈 필요할 때는 엄마한테 막 온갖 아부를 다 하더니 그깟 좀 쓰레기 좀 같이 버리러 가지니까 이렇게 화를 내니? 라면서 이제 그런 거 갖고 힘 빼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그냥 알려만 주면 돼요. 네가 이렇게 엄마랑 어른스러운 얘기하다가 갑자기 쓰레기는 또 버리러 가기 싫구나. 엄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도와주면 엄마가 정말로 되게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애가 또 이분 이만큼 나와가지고 줘봐 그러면서 같이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화를 조금 냈다고 막 애를 비난하고 너는 애가 뇌가 있냐 없는지 그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싸우지 말자. 뇌가 있냐 없냐 가지고 이제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다. 옛날 거 다 소급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청소년기를 굉장히 어렵게 보내고 전두엽이 지금 그나마도 부실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변형계 컨트롤을 지금 엄마가 해줘도 될까 말까인데 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사춘기 어지러지다. 청소년기 발달 이 변형계가요 보면은 변형계가 중요한 거죠. 이 갭이에요. 이게 지금 애돌로선스가 청소년기라는 말인데 이 애돌로선스 청소년기의 전두엽은 이렇게 덜 발달돼 있는데 아직 이제 이때쯤 돼야 이제 완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변형계는 이미 활성화가 잘 돼 있어. 이미 완공이 돼 있는 거죠. 변형계는 감정뇌라는 겁니다. 감정뇌는 막 들끓고 용암 들끓듯이 들끓고 있는데 이걸 컨트롤해주는 전두엽은 프리프론탈은 전두엽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전두엽을 프리자를 앞에 더 붙여서 전전두엽이라고 불러요. 근데 전전두엽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가 가장 이 갭이 가장 넓은 시기라는 뜻이에요. 두 개가 같이 발달돼야 되는데 갭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현상들이.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고.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고. 감정은 매우 극도로 발달하는데 컨트롤은 안 되고. 심지어 컨트롤 해주길 바라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혼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군요. 그런 이야기예요. 혼날 준비라는 게 정말 정확히. 그래서 스마트 기기도 어떤 애들은요. 리미트 세팅 딱 하면은 삼진아웃이라 그래서 3번 시간 어기고 뭐 몰래 뭐 게임 원래 평일에는 뭐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평일에 막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막 했다. 밤새도록 했다든지 그런 약속을 어긴 일이 있고 그러면 3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스마트폰 반납, 스마트폰 없이 고등학교 내내 지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통제를 아이들이 생각보다 하고 싶어해요. 잘 안 돼. 안 되지 그럼. 너무 안 돼. 통제가 안 되겠죠. 어른도 안 돼. 어른도 안 되지. 심지어 어른도 안 되는데 애들한테 뭘 기대하냐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고 스마트폰의 스마트 기기의 속성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나쁜 그 개로부터 네가 분리돼야 예. 괜한 네가 오해를 안 받는데 너는 굉장히 좋은 애거든. 너는 굉장히 훌륭한 애고 통제하고 싶어 해. 예. 근데 스마트 기기가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든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자. 라고 이제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너도 통제하려고 애썼잖아. 예. 근데 잘 안 됐지. 그리고 너 엄마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지. 음. 그러면서 뭐 경찰도 막 부르고 그런 일도 생겼지. 그런 아이들 많거든요. 마우스 던지고 막 전선 던지고 컴퓨터로 이제 게임 중독 빠져 있는 애들은 스마트 기기로 요새는 다 같지만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통제 당할 준비가 돼 있는 애들한테는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약간 미안한 거야. 우리 애만 스마트폰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애가 또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나도 스마트폰 있는데. 혼을 막 내고 나서 또 뭐 너 이번 한 번만이다. 뭐 그러면서 또 다시 주는 게 문제인 네. 거예요. 음. 전 고3 때까지 아이들 스마트폰 안 줬거든요. 이야. 저는 정말 후회하지 않고 예. 스마트폰에 대해서만큼은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특히 어릴 때 막 왜 애들 기다리는 동안에 옆에 막 보여주면서 네. 애니메이션 보여주고 네. 제 앞에서도 심지어 엄마랑 이제 제가 얘기하는 동안 아이가 약간 지루하다고 막 몸 비비 꼬고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나가서 스마트폰 보고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머님 여기 진료실에서는 안 되십니다. 스마트폰은 여기 장난감 갖고 놀게 할까요?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특히 조기 어린 시절에 노출하는 위험성을 생각보다 모르시는 젊은 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저는 옛날에는 아는데 애하고 자꾸 통제가 안 되니까 싸우게 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통제시킬까요를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한 10년 전까지는 많이 봤다면 네. 최근에는 아니 이 스마트폰에 너무나 좋은 교육 자료들도 많고 동영상 애들 다 보는데 보여주면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 또한 뇌가 문제가 생깁니다. 스마트폰도. 네네. 그래요? 자극적인 거에만 반응하는 뇌가 돼요. 지루한 걸 못 견디는 뇌가 돼요. 아하. 특히 요새 청소년들 쇼폼은 정말 심각해요. 전두엽 기능이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교육도 나쁘고 스마트폰도 나쁘고. 교수님이 저기 쓰신 책에도 제목이 느린 아이 부모 수업인데 아이가 느린 게 것도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고 말씀하셨던 대로 정상적인 뇌 발달 과정을 못 가져오면 뇌가 느리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를 뭘 보면 야 얘가 느리구나. 왜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애가 말이 좀 빨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큰일 났다. 병원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느리다는 게 뭡니까? 사람마다 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 맞아요. 너무 브로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느리다는 사실 말이? 제 책의 핵심은 정상 발달인데 병인 줄 알고 병원을 막 이렇게 급히 예약하시려는 분들 네. 그냥 이 책 보고 안심하셔라. 그 취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 그냥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뭐 느린 거 아니야? 뭐 우리 그 저기 뭐 아빠도 남편도 어렸을 때 말 좀 늦게 트였다 그러고 언젠가는 네. 정상 궤도로 진입할 아이인데 괜히 네. 우리가 극성인 거 아닐까? 예. 그래서 진짜 치료해야 될 시기를 놓치는 그런 장애가 있고 그래서 그걸 단순 발달 지연이 전자고요. 뒤에 치료받아야 할 애들이 이제 발달 장애인 거죠. 발달 지연과 발달 장애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제 보통은 발달 지연이라 함은 보면은 그냥 진짜 약간 늦게 그 마일스톤 그 지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을 넘진 않습니다.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늦은 수준. 예. 언어가 제일 많이 오시니까 언어 지연으로 제일 많이 오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언어가 이제 좀 늦어요. 근데 말은 조금 늦긴 한데 하면서 이렇게 고개도 끄덕이고 알아듣고 뭐 먹을 거 달라고 저기 가리켜서 표시도 하고 뭐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그러면 땡아 하면서 이렇게 에이 뭐 이렇게 말은 뭐 정확하게 단어를 명칭하지 못해도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2의 뭐 어디 굉장히 어려운 외국어 나라에 가도 다 10개 정도의 뭐 식당, 음식 이름 몇 개, 뭐 여행, 여행과 관련된 단어 몇 개 습득해서 가면 여행도 할 수 있는 건 바디 제스처, 바디 랭귀지가
그렇죠. 가능하니까 통용된 예. 전 세계 예. 통용어니까 물론 조금 다른 데도 있지만 그런 걸로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언어는 수단일 뿐이거든요. 음. 근데 언어만 듣다고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런 바디 제스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상황을 이해하는 게 충분히 되고 있고 눈치가 있다면 예. 그건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단순 언어 지연을 그냥 조금 걱정해야 그렇게 될 발달 바라보면 장애와 돼요. 구별하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환경적 자극이 너무너무 어릴 때 주어지지 않아서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무 불행히도 애를 예. 낳고 나서 뭐 암이 생겼어. 그래서 항암 치료를 좀 받느라고 예.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이 아이가 엄마랑 양육자가 접촉할. 자꾸 바뀌었어요. 예. 중요한 아까 얘기한 음. 그 중요한 결정적 시기에 만 1세에서 3세 사이.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양육자와 관계가 언어적인 예. 자극을 못 받으니까 불안해지면서 환경적인 것 때문에 발달 지연이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런 발달 지연에 속하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환경적으로 풍부한 자극을 주고 적절한 조기 개입을 조금만 해주면 금방 정상 궤도로 올라설 수 있는 게 발달 지연이고요. 예. 발달 장애는 우리가 대표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이제 지능이 좀 IQ가 70이 안 되는 예. 지적 장애. 예전에는 정신 지체라고 불렀었는데 요새는 명칭이 편견을 조장한다 그래서 지적 장애로 명칭이 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ADHD는 조금 소프트하긴 한데요. 그 ADHD도 이제 뭐 신경 발달 장애 섹션에 들어가 있긴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 경우에는 예. 좀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정말 진짜 엄청난 걸 배운 것 같네. 아니 근데 아까 그 칠세고시 얘기하면서 제가 놓친 게 있는데 이제 예. 이 자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자폐하고 좀 연결을 지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예. 우리 아이가 3살 때부터 한국말보다 알파벳을 더 좋아했대. 음. 그 숫자를 막 1부터 1000까지 다뭐 그 천재네 이렇게 생각하고 천재네. 천재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영어 유치원 보내고 조기에는 영재원 가서 IQ 검사도 막 빨리 해보고. 그러니까 숫자 글자 좋아하니까. 네. 근데 엄마하고 말은 곧잘 하는데도 대화가 잘 안 되고 예. 계속 자기가 읽었던 그 문장 얘기하고 또 봤던 숫자 얘기하고 또 집에 오자마자 달력 이렇게 계속 오늘이 5월 뭐 4일 뭐 내일은 5월 뭐 5일 뭐 그러면서 이제 숫자에 빨간 집착하는구나. 글씨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모든 걸 다 숫자로 표현하고 예. 음식을 먹을 때도 엄마 이건 3 4 이제 그러면서 모든 게 주제가 다 숫자에 천착해 있는 그런 아이들은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스몰톡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일상 대화가 잘 안 돼. 그런 아이들은 자폐의 징후일 가능성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재라고 불리워지는 아이들이 사실은 영재가 아니고 매우 자폐. IQ가 좋아도 정서나 사회성 부분이 혹시는 좀 구멍이 있는 건 아닌지를 뇌는 굉장히 공평하거든요. 뇌는 균형적으로 발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어느 한쪽이 굉장히 우세하면 예. 다른 한쪽은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 숫자 활자 약간 영재성을 띠는 아이들은 오히려 더 영어 유치원을 빨리 보내면 걔네들은 괜찮지 않을까가 아니라 어딘가에 오히려 부족한 정서 거구나. 사회성을 더 돌봐야 돼요. 어릴 때. 그래야 그 영재성이 나중에 꽃을 발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애는 똑똑하니까 영유 보내고 좀 조기 교육 시켜도 잘 따라와.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게 이상한 나중에 거구나. 이제 뭐 특목고나 과학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고 독특하고 약간 4차원이라고 불리고 일반 아이들하고 이제 어울렸을 때 약간 물과 기름처럼 되고 그래서 천재들이 사회성 떨어지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농담도 하나도 이해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를 아니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정색을 하고 그러니까 쟤한테는 농담도 못하는 애야 그러면서 이제 대놓고 뭐라고는 안 해도 슬슬 다 피하죠.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릴 때는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용서가 되고 매스킨이 됐다가 그래, 공부 잘해서 용서되는 거 진짜 많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이제 애들끼리만 모여 있는 데를 가면 그런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 탄력성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시야가 좁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예. 어떤 중요한 삶의 어떤 고난과
어떤 난이도가 높은 그 이슈에 부딪혔을 때 예.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2차적으로 우울이나 불안이나 그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게 지금 당장 아이가 머리가 좋고 뭐 조금 잘 그 조기 교육을 따라온 듯해도 예, 예. 그 이면에 아이가 한테 혹시 지금 얼기설기 부실하고 하게 발달하고 있는 뇌부위는 없는지를 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거에서 제가 가장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런 좌절 감내력이나 사회적인 부분, 사회성, 상대방 입장에서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일상 대화가 가능하냐, 주고받고가 되느냐,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느냐. 우리 문제 풀 때도 그 문장제 문제 어려운 지문 나오면 외우는 거 암기는 되게 잘했던 아이가 결국은 그런 데서 지문 긴 그런 비문학 같은 거에서 무너지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문학 같은 거, 은유적인 것들에서도 예. 이게 도대체 뭔 뜻이야? 고지식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게 돼요. 유연성이 떨어진 아이들이 이제 머리 이렇게 좀 암기력이 좋은 아이들 중에 은근히 많은데 그 유연성이 떨어지면 아이들이 하나만 알고 이제 둘은 모르고 예외가 있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서 무너지게 돼서 공부를 더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겠지. 이게 아이들은 다 이렇게 부모 탓인 것 같고 얘기 들어보면 칠세고시는 진짜 하지 마라. 조기 교육은 뭐 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하더라도 칠세고시는 아이를 망치는 길이네요. 그야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어학원이 어딘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네. 그 문제를 뭐 그 대학생들이 S대 대학생들이 풀었는데 예. 아니, 너무 어려워서 아니 진짜로 우리 애들이 미국에 잠깐 있다가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에 왔거든요. 영어 좀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칠세고시 학원 같은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갈 때마다 잘하니까. 100개씩 단어를 외워야 돼. 그치. 근데 100개를 보면 한국말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맞아. 무슨 병인데 내가 봐도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는데. 의학 용어가 굉장히 의학 어렵거든요. 용어가 막 들어. 사춘기 이런 거 나와. 애돌러센스. 그러면 뭐야 이게? 애돌러센스는 뭔지 아는데 사춘기가 뭐냐고. 그걸 외우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경험했는데 그렇게 숙제할 때마다 영어 단어를 100개씩 외워갈 수 있다면 그 학원 안 다녀도 돼. 그래서 그거 조금 하다가 정말 정색을 해서 그만뒀는데 저희도 끝까지 안 하고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다들 그렇죠. 야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놀아야 돼요. 애들 데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근데 그렇게 조기 교육을 하냐면 이게 전인 교육 하려다가 생긴 부작용이에요.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만 잘 봐서 이제 안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 내신을 다 잘 봐야 돼 이젠. 그러니까 시골 학교에서도 뭐 서울대 갈 수 있게 해주려고. 근데 고등학교 때 내신을 잘 보려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국사는 국사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과제가 더럽게 많아. 창의력으로 해주니까 뭐 조별 수업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비행기 배우면 비행기 만들어서 날려야 되고 그걸 따라가면 영어와 수학을 공부할 절대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교육 체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영어 수학처럼 시간 많이 잡아먹는 거는 미리 해두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럼 뭐 미리 언제? 아니 미리 하는 거 좋은데 유치원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초등학교 그래. 2학년 때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이제. 초등학교는 입학한 다음에 해도 해라.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죠. 초등학생이라고 어떻게 고등학교 걸 이해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내려가는 거지. 3학년 정도의 공교육이 시작할 때쯤은 조금 해야지. 영어에 대해서 친화적인 애들은 할 수 있는데 이걸 모든 애들이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뇌에는 문제다. 문제. 교육 제도를 바꿔야 이게 야. 해결이 돼요. 제도도 바꿔야 되고. 수능 시험 킬러 문항 왜 나왔는지 압니까?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하라고 하니까 킬러를 만들지 않으면 변별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100번 얘기했잖아요. 상대평가가 문제라고 제가 100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거를 그래서 자꾸 변별하려고 한다는 게 너무 문제인 거야. 아무튼 변별을 안 하고 그럼 추첨으로 네, 또 네, 그게 아무튼 문제로. 여기까지만 하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네. 자 오늘 좀 늦게까지 들었습니다만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아닙니다. 네. 너무 이게 재밌었습니다. 어디서 듣겠어. 자 많이 천근아 들었지만 이런 전문가에게 들은 건 여러분들 처음일 너무 거예요. 어렵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예. 너무 가슴에 콕콕 네. 그냥 막 박혔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천근아 교수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